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엊그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그러나 지금 햇빛을 보니까 가을이 아닌 완전 한여름 같은 그런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있으면은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가운데 또 한 이틀 있으면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추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절기가 무식할 정도로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절기라는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하는 이런 이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갖다 기후 변화, 환경 변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3, 40년 전에 우리가 농사일을 하든지 벌 관리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많이 좀 바뀌어 가야 된다. 환경에 따라서 뭔가 좀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술보다는 지금 기술을 같이 믹스해서 이렇게 관리해야지 되는데,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다 보면은 좀 지금하고 안 맞아서 실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계절은 우리가 월동벌, 가을벌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환절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벌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내년 봄벌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육 들어가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2일 강원도 삼척에서 우리가 개최되는 제46차 양봉이는 날 행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행사장에서 부스 번호가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부스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부스 번호는 5번입니다. 5개 5번입니다. 5번인데 이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날은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양봉인의 날이다 보니까 전국에 우리 사단법인 양봉협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회원님들이 다 모입니다. 전국에 각 16개 지회가 있고요. 거기에 산하 각 지회별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각 지부에서 관광버스 한 대 내지 두 대로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다 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은 약 12,000명 정도,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모이면 한 15,000명 정도 모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삼척시 문화회관 그 광장입니다. 여기서 하는데 무대가 이래 있고 여기 스페이스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관람자들이 보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무대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부스가 있고 무대 뒤쪽에 보면 길을 두고 또 이렇게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니는 건데 행사 날은 여기 차량 일반 차량은 전부 통제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중앙에 부스가 이 바로 행사장이 있는 바로 오른쪽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마지막 세 라인에서 1, 2, 3, 4, 5 여기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이 무대를 두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빨간 줄로 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전체적인 우리 행사장이에요. 우리 행사 중앙으로 빨간 줄이 도로가 나 있는데 바로 여기 이 빨간 줄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그날은 행사하는 날은 이틀 동안 통제를 하고 우리 주최하는 우리 양봉협회에서 우리 다 쓰게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중앙에는 5번이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버 우리 회원 여러분들, 이날 오셔서요 본중앙에 저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행사가 어떤 건지 또 오시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봉 기자재, 벌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기자재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고, 또 각 지회별로 전국에서 만나가서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제주도 처음 다 만납니다. 그리고 지부장들끼리 만나고 지회장끼리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당일날 오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그 이튿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1박을 해서 이렇게 즐기시다가 가시는 것도
하나의 여행 삼아서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시면은 꼭 5번 부스에 오셔서 시원한 차, 음료 이걸 준비해 제가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차도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을 설명해 드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댓글 하나가 보온판을 격립한 다음에 지금 넣어도 30도 이상 되는 낮에 괜찮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낮에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일기예보의 낮 온도를 보게 되면 33도, 35도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밤낮의 기온차가 5도 나는 데도 있고 10도 나는 데도 있고 15도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일기예보에 그 보면 그 온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낮 온도가 33도 나오지만 양궁장 가서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 넘어갑니다. 반대로 야간에는 또 그보다 더 내려갑니다. 이런 편차를 보이는 게 양궁장의 그 현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낮에 체감 온도가 높다고 보니까 거기에 자꾸 우리는 기준을 해서 벌 관리를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해야 되느냐? 밤 온도 제일 낮을 때 온도를 기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조금 전에 댓글 주신 대로 한다면 낮에 온도가 이렇게 35도 되는데 보온판이라는 게 보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보온판을 대조가 됐느냐? 더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벌통이 있는데 보온판 하나 더 대주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온판이라는 이 자재가 열을 내는 소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방열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통 두께가 18mm가 있고 여기다가 다시 또 18mm 하나 더 대주니까 오히려 더 벌통 내부는 시원하게 됩니다. 왜? 낮에 그 복사열이 벌통 내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벌통 내부는 더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요, 벌통 만들 때 그 두께를 지금 18mm지만은 30mm, 35mm로 잡으시면요, 벌통 내부는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또 찬바람이 들어가지면 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통이 너무 그러면 무거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안 한다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mm에다가 18mm를 더 해주니까 36mm가 되겠죠.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안이 어떻게 돼요? 보온판이라니까 너무 뜨거워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안이 더 시원해진다는 거죠. 지금 넣어주십시오. 지금부터 10월달에 지금 미리 넣어주시면은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더 따뜻해지겠죠. 지금 넣는 게 맞습니다. 벌이 많이 이동될 때. 나중에 10월달 말 돼서 넣어주려고 그러면 벌이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벌 쫓아내고 이걸 넣으려고 그러면 다 압사당하고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온판을 벽 쪽에도 넣어주고 사양이나 격리판 뒤에도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은 9월 하순 양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죠. 저희 방송을 항상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0페이지를 보시면은 9월 하순 양궁 관리 사양과 화분떡 물급이, 두 번째로 보는 평균 작업, 세 번째는 외부 보온재 덮기,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1번 사양과 화분떡 물급이, 요거 잠깐 제가 낭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화분떡 물급이는 9월 하순에도 변함없이 시행한다. 다만 사양의 양은 조절한다. 10월 25일 무렵까지 월동 먹이를 만들려면 9월이 끝날 시점에서 바깥장의 밀개가 절반 이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과감하게 식량을 주어 빠른 시간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 여기 설명한 대로 보면은 9월 말 정도 되면은 반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9월 초부터 9월 달과 10월 달
월동 식량도 확보하고 또 가을벌 월동 벌도 확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보니까 자칫하면은 나중에 10월 말 돼서 벌은 많은데 식량이 없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식량은 많은데 벌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부터 식량을 조금씩 주기, 즉 한 군에 2홉씩 이렇게 조금 좀 주다가 또 벌이 늘어나면은 3홉씩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줘왔습니다. 2홉씩 주고 3홉씩 주라는 것은 월동 식량도 저장을 하면서 또 월동 벌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식량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9월달에 많이 줘버리면은 전 소비에 식량만 다 저장을 해서 산란 공간 영역이 좁아져서 벌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또 월동 지나는데 지장이 있고 내년 봄벌을 키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조절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식량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9월 말 돼서. 자, 그러면은 식량. 식량이 지금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소비를 봐서. 그러면 소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럼 10월 말 돼서 보니까 이 정도 됐는데 우리는 3분의 2 이상 채워야 되거든요. 월동 더 가려면. 그때부터 많이 왕창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왜? 9월 말이나 10월 초 되면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왕창 줘도 빨리 물고 가서 월동 식량을 저장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월동 벌을 많이 또 생산했고 또 10월 말 11월 초 가더라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식량을 채우지만 빈 공간에 또 벌이 생산 태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월동 벌을 확보한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9월 말부터는 많이 줘서 빨리 밀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벌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줄 알겠습니다. 식량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식량 필수적이죠. 우리 월동 식량이 들어갈 때는 월동 12월 달 월동을 들어갈 때는 꼭 전부 밀게 된 덮는 거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밀게 되지 않는 거 식량은 있는데 덮지 않는 게 월동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빨리 설탕물을 많이 줘서 밀게 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때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분이죠. 화분떡을 지금 교재에 보니까 급이해라. 그 다음에 물도 급이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육아의 3대 요소입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아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아시고 여러분들 식량, 화분, 물 이거는 벌을 육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애벌레가 화분떡을 직접 떠먹지를 못한다 그랬죠. 어미벌이 물을 가지고 화분을 이겨서 50대 50을 잘 이겨가지고 애벌레가 C자처럼 되어 있는 애벌레 주둥이에 갖다 확 입으로 품어줍니다. 우리 스프레이를 뿌리듯이. 그러면은 주둥이에 묻으면은 그거를 애벌레들이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화분떡이 질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영양가가 풍부해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이 함량된 화분떡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화분떡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중앙에서 만드는 화분떡을 우리가 벌에게 딱 맞는 레시피, 영양 레시피를 다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새끼벌이 무럭무럭 자라고 제수명 이상 살거나 이렇게 하게끔 확보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 평균 작업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군세 벌기죠. 내 양봉장에 봉군들 전부 다 수평되게 군세를 고르게 해주는 것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을 평균 작업이다.
벌을 키우다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몇 통을 막 아주 막 2상, 3상 막 올라갈 정도로 잘 늘어나는 거 하면은 어떤 거는 또 전혀 뒤처지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러면 그런 왕성한 봉군에서 약한 쪽으로 보태주게 하는 것을 평균작업이다. 이때는 벌을 보태줄 수도 있고 봉판, 새끼 천하고 봉판 그런 거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작업 지금 해줘야지 월동 들어갈 때 4매, 5매, 6매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서 내년 분포를 잘 들 수 있게끔 맞춰주기 하기 위해서 평균 작업 이걸 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평균 작업 지금 이 시기만 하느냐? 아니죠. 평소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평소에 내검하다 보면은 여기 좀 조금만 보태주면 약간 좀 살아날 것 같다 싶으면은 왕성한 데서 빼가지고 봉판 빼가지고 하나 보태주면은 그것을 다 터져 나오면 확 그냥 똑같이 또 이렇게 따라갑니다. 평균 작업 지금 이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내검할 때 해주셔야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보온제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보온제도 했고 또 우리 보온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죠? 소문도 좁혀줬고 그 다음에 축소도 했고 1년에 이런 행위들이 전부 보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보온을 왜 했느냐? 육아 때문에. 그래서 육아는 이렇게 해주는 행위는 육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바로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온을 해주고 이러한 보온을 다 해주는 이런 행위들이 육아를 위해서 하는데 육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산란 촉진, 산란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면 자, 월동벌을 확보하기 위한 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질병 관리가 되겠죠. 질병 관리가 되는데 이 시기에 질병 관리는 봄, 가을로 우리가 질병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방을 해야 될 게인데 바로 노제마병입니다. 노제마병. 예방입니다. 지금. 이건 언제? 봄, 가을로. 봄, 가을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가을이니까 이제 해줄 때다. 한 두세 번 정도 연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노제마 약을 식량에 지금 월동 식량을 주니까 거기다가 넣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데 노제마가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꼭 식량에 해주셔야지 노제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노제마병은 여러분들 어떠냐면 증상이 어떠냐면요, 기는병입니다. 소문 앞에 기는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드기에 감염돼도 깁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깁니다. 그 다음에 노제마병에 감염돼도 깁니다. 그런데 기는 증상이 달라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 노제마병에 걸린 병은요, 우리 날개 쌍날개잖아요. 날개가 양쪽에 두 개 쌍날개입니다. 두 개가 가시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기어다니는 것이 바로 노제마병이다. 그럼 노제마병이 아닌 것은 날개를 딱 붙여가지고 몸에 붙여가지고 기어다닙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인 벌이 길거나 유봉이 기거나 이런 것들은 노제마병은 아닙니다. 날개를 양쪽에 벌려가지고 비는 것이 노제마병이고 또 노제마병은 설사를 하게 되죠. 자, 기는 증상도 있고 설사도 하게 됩니다. 심한 설사는 아닌데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체구가 쫙 줄어듭니다. 장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장이 고장났기 때문에 제 수명까지 살지도 못합니다. 모든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노제마병이다. 그래서 요거는 연중 봄, 가을로 이렇게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요거 말고는 이제 진드기 피해가 지금 또 많이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본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봄부터 관리를 잘 해오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때 제대로 5월 말에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지금 분명히 기는 벌이 있고 그 다음에 벌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으니까 자꾸 축소하거나 축소하다가 안 되니까 합본을 해야 되는. 내가 100군을 예상했는데 지금 50군, 40군 자꾸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약을 하고 하는 그 시기와 때가 있죠. 그 정시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줄어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벌이라도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을 해야 되나? 진드기 약입니다. 그죠? 진드기 약. 진드기 약을 해야 되는데 뭐 개미산, 옥살산, 속살만, 왕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서 가장 피해 없게 하려 그러면 지금 제가 추천한다면은 속살만도 괜찮다. 농약 이거 항생제 쓰지 말아 근데 써도 됩니까? 지금 꿀 따는 철이 아닙니다. 내년에 봄에 꿀을 따기 때문에 지금 해주시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벌통을 열고 하기 좀 번거롭습니다만은 지금 약 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한창 산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약을 하다가 약해를 받게 되면은 여왕벌이 산란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산란 나가야 되는데 중지를 멈추면 했다. 그럼 다시 산란하기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20일 후에 할지 한 달 후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월동벌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보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약을 하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 오늘 설명한 이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9월달과 10월달에 월동벌을 많이 확보하고 월동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하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한 달 이제 다 가가는데 10월달에도 관리를 잘 해서 이 월동 식량도 적절하게 우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월동벌도 잘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부족한 거는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좀 의심간다 그러면은 본중앙회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긴 시간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또 댓글을 올리십시오. 댓글 올리면은 이때 강의 시간 때 제가 적절하게 또 여러분들 설명을 해서 또 이해가 가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행사장에 많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